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인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안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항생제 기반 감염병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사실은 실제 해커톤 대회 때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진 않고 원래 이제 다른 박윤수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정상 병원에 부재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항생제 데이터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생성 배경, 데이터셋 소개하고, 이제 감형 처리, 활용 필요성, 활용 사례, 연구 사례 이 순으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지금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이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인원은 한 7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내성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2050년에는 1000만 명 정도 이 내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사망하는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 가장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게 이제 암인데, 암은 현재 820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게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이제 OECD 통계를 봤을 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항생제 내성률이 상위 8위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작년 말부터 이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항생제 관리에 대한 활용 중요성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항생제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이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개발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과 내성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공단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보험 수가 관련돼서 이제 뭐 진단명이나 뭐 처방 관련된 의 데이터는 많이 모여 있지만은 항생제 내성 패턴이나 이런 정보는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항생제 기반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개방, 그리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항생제 처방 기반의 이제 환자의 바탕 질환과 치료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목표는 결국 항생제 기반 감염 임상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제 의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를 했고, 총 3개년도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차 년도에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였고, 그래서 IaaS 솔루션 활용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설계를 구축을 하였고, 2차 년도에는 이제 기획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통계와 상관 분석 자료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었고, 3차 년도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안정성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제 관련된 인력 양성을 교육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수 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방식으로 3개년도로 사업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시 산업진흥원 공공기관과 용인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이제 IT 전문기업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과 개방을 하였고, 실제로 지금 오픈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항생제 임상 빅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형성을 해서 현재 오픈 데이터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11종의 데이터가 있고, 이게 항생제 처방과 관련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은 이제 201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내원했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개년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내원 정보는 다시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뭐 이제 뭐 나이라든지 연령이 포함된 환자 내원 정보가 되겠고, 그다음에 바탕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의무 기록 이렇게 처방할 때 ICD-10 코드라는 이제 진단명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분류한 데이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면은 이 항생제 코드가 병원 내에 잡혀갖고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바탕으로 한 항생제 계열을 분류를 한 게 항생제 처방 데이터셋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항생제별로 이제 종류가 이제 크게 여러 계열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분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 처방 시점에서 이제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요게 이제 가장 환자분의 기본적인 이제 생체 징후인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했을 때 또는 외래에서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이제 검사실 소견이 데이터셋으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배양 검사 결과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배양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걸 배양하는 거냐면 세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될 만한 감염 병소, 예를 들면 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변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가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균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고, 실제로 환자한테 획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배지에서 키워서 이 결과를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보고를 해주고, 실제로 균 종류뿐만 아니라 이 균이 어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감수성이 있는지, 내성의 반대말이 감수성인데 감수성이 있는지를 이제 패턴 그 결과까지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 데이터가 6번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은 치료 결과인데, 이제 항생제를 쓴 이 처방한 환자에서 이제 사망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발을 해서 30일 이내에 재입원을 했다든지, 실제로 일반 병실에 있다가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게 치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항생제 처방된 약과 뭐 용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데이터셋이 되겠고, 9번은 카테터 정보인데, 이제 카테터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관인데요. 그 환자들이 이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소변을 이제 줄을 꽂아서 이제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거, 그런 요로 카테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중심정맥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저희 감염 환자 중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수액 맞는 주사로 맞을 수는 없고, 좀 큰 혈관에 이제 주사를 그 삽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승합제라는 이제 혈압 올리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중심정맥 삽입일과 제거일, 그리고 이제 중심정맥관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이제 나오는 카테터 정보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항생제 처방받은 환자들의 심장 초음파와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 판독 소견이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보면은 이제 내원 정보와 등록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데이터셋마다 다 동일한 번호가 있으면은 그 환자가 같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석하실 때 이 데이터 세트를 조인해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4월 24일에서 30일에 이제 개별 데이터셋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선정된 팀들만 대상으로 일단 그 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세 정의나 이런 이제 내용 상세 내용들은 아마 그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각 항생제 처방 데이터셋에도 보시면 내원 정보와 등록 정보가 있고, 바탕 질환에도 내원 정보와 등록 번호, 그다음에 치료 결과 내원 번호, 등록 번호 이렇게 다 있는데, 똑같은 번호면은 이제 같은 환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데이터셋끼리 조인해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감형 처리를 했고, 그래서 익명화를 통해 갖고 비식별 범주화를 진행을 하였고, 뭐 비식별 처리 대상은 뭐 등록번호, 내원번호, 뭐 입원일자, 퇴원일자, 뭐 처방일자, 개인정보 포함된 개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들은 다 비식별화 시켰고, 등록번호나 내원번호는 SH256 방식으로 암호화를 시켰습니다. 각종 일자는 다 랜덤 노이즈 방식으로 비식별을 했고, 뭐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이제 뭐 시구 단위 생략하고, 생년월일은 연령대별로 비식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항생제 처방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생제가 최근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뭐 연도말로 지금 3개년부터 3개년짜리 데이터도 있지만은 뭐 보시면 10년 넘게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정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항생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증가하는지 그런 경향도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여러 가지 이게 데이터셋을 봤을 때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다른 뭐 활력 징후나 이런 것도 괜찮고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제 감염병 유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감염병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AI 기반 항생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책 수립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셋으로 활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에 이제 관내 수요 기업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해서 이제 뭐 알고리즘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 실제로 바탕 질환별, 그러니까 감염병 중에서 이제 5개 감염병, 뭐 코로나, 기관지염,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과 같은 이제 5개 바탕 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그룹화하고 데이터 형상화해서 형상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머신러닝 통해 갖고 데이터 활용 통해서 정확성을 확인을 했고, 어쨌든 요 통해 갖고 이제 항생제 처방할 때 이제 이게 처방이 적절한지, 또는 이제 AI 기반에서 이제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으로 개발할지, 뭐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이 항생제는 환자 AI가 이제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요 데이터셋 바탕으로 했을 때 뭐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요로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비뇨기계, 그러니까 희누신염이나 뭐 이제 방광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를 요로감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요로감염에서 쓰이는 항생제 내성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연구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고, 병원에 내원한 6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5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항생제 내성을 예측하는데 각 변수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셰플리 어디티브 익스플래네이션 셰프 기법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환자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데이터 셋들 이런 것들을 해갖고 분류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성을 예측할 때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구하는 이런 연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성 예측했을 때 중요한 변수들은 이제 환자 이전에 병원 방문 횟수, 뭐 입원 후 첫 배양 검사 결과, 그다음에 하기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감염적 항생제 투여 여부, 그리고 해당 항생제 노출 시간 등이 이게 그 내성에 관련돼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 연구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항생제 기반 연구할 때 또 관련된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경구 항생제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생제 종류가 이제 경구 항생제가 있고 주사로 맞는 주사 항생제가 있는데, 사실은 입원을 해서 보통 주사 항생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주사로 맞다가 이제 경구 항생제로 전환이 가능하면은 퇴원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사 항생제를 맞으면은 이거 뭐 혈관통도 있고 주사 부위에 통증도 있고 거기에 혈관염도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 감염 내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경구항생제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가능하면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까 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항생제를 잘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내성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항생제 처방을 했을 때 이 항생제가 적절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항생제를 잘못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경구 항생제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비용 분석을 해서 경구로 전환하는 것이 입원비나 이런 것이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실제로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실제로 해커톤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그 진행을 할지는 다시 한번 미팅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 있겠다, 그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